어떤 것이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 자,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시민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시민혁명도 세 가지입니다. 시민혁명도 세 가지예요. 자, 영국의 시민혁명이 있고, 미국의 시민혁명이 있고,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있는데, 자, 여러분, 연도는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영국의 시민혁명은 1688년에 있었던 명예혁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미국의 시민혁명은 1776년에 있었던 독립혁명을 얘기하는 거고. 자, 프랑스 혁명은 1789년도에 있었던 그냥 프랑스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나왔던 문서들이 중요해요. 문서들이. 그쵸? 자, 영국의 명예혁명 때는 권리장전이 나왔고요. 자, 미국의 독립혁명 때는 독립선언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때는 인권선언문이 나왔습니다. 자,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해서 만들었던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입헌군주제라고 얘기합니다. 입헌군주제. 여러분, 군주제하고의 상대어가 뭐예요? 그렇죠. 공화제. 예. 근데 아직은 군주제였어요. 입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르게 여러분에게 좀 쉽게 표현해 드리면 의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회의 힘이 강한, 그러니까 군주도 있으나 의회도 존재하고 의회가 주도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 의회가 주도하는데 군주도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입헌군주제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 입헌군주제를 영국에서 명예혁명을 통해서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권리장전의 문서를 보면 다 의회 동의 없이 뭐 하지 말아라, 의회 동의 없이 의회는 어떤 존재해야 한다, 의회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다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의회를 강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독립혁명이 1776년인데요. 미국의 독립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를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다. 아니, 영국의 시민혁명은 영국에서 시작됐고, 영국에서도 명예혁명이 성공적으로 일어났는데, 왜 미국만 최초의 민주공화제라는 표현을 쓰냐면, 영국이 공화제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국이 군주제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최초의 민주공화제는 미국의 독립혁명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우리가 최초의 민주공화제다라고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흐름은 비단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입헌군주제는 사실 의회 힘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회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적 흐름은 정부 형태로서 대통령제 정부 형태로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혁명이 다른 혁명과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독립혁명은 미국이라고 하는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마치 영국의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라고 해서, 자, 미국은 대통령제로 결론이 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정부 형태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776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776년. 자, 1776년은 18세기죠. 18세기. 18세기. 1776년이면 조선은 뭐 한 정조시대, 영정조시대, 정조시대쯤 되겠다. 자, 어쨌든 그때 지금 유럽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1776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1776년에 발간됩니다. 그러니까 즉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산업자본주의,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자유방임주의는 곧
이 시민혁명의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은 시민혁명, 즉 근대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대적 사상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는 야간에 경찰 역할만 하고 가만히 있어라. 즉 국부론에서 이야기한 게 야경 국가론, 야간에 경찰 역할만 해라. 즉 소극적 국가론을 주장합니다. 자, 소극적 국가론. 그래서 근대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이 아담 스미스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아담 스미스로. 그래서 근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개념이 야경국가, 소극적 국가론이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정도 보시고.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근대가 그렇게 사회계약설로 근대의 문을 열고 시민혁명으로 근대의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의 사상으로 근대의 흐름을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혁명의 성과물들은 다 누가 가져간 거예요? 부르주아들이 다 갖고 왔고 노동자, 농민, 여성은 여전히 배제가 된 상태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 우리가 시민혁명을 같이 했는데 너희들 부르주아들하고 내가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다 같이 우리가 시민운동에 참여했는데 왜 그 성과물들은 너희가 다 가져가냐. 우리도 정치에 참여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라고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고 그것이 첫 번째로 울린 것이 1838년의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겁니다.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차티스트 운동의 결과 이건 노동자의 정치 참정권이에요. 노동자의 정치 참정권을 주장한 차티스트 운동을 시작으로 쭉 노동자, 뭐 강산 노동자, 농민들 이렇게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여성까지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그게 여성이 참여하게 된 게 1928년이에요. 1928년 여성 참정권이 확보됩니다. 자, 여성 참정권이 확보가 되고요. 그러면 대략 90년 정도의 세월이 있었던 90년. 자, 이 90년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현대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근대라고도 보기에도 그렇고 약간 가도기적 상황이에요. 가도기적 상황이에요. 자,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18세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대를. 근데 이거는 우리가 현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19세기인 거 확실해요. 19세기. 예. 그 다음에 진짜 현대는 20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걸 왜 애매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민주주의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고대는 그리스 아테네의 민회를 얘기하는 거고 근대는 사회계약설과 시민혁명을 얘기하는 거고 현대는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선거권 확립운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참정권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자, 참정권 운동이 약 90년간 이 19세기에 존재했었던 보통선거권 확립운동을 툭 튀어내서 이것을 현대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만? 민주주의의 역사를 얘기할 때만. 고대는 고대 전체가 아니라 그리스 아테네에 있었던 민회를 근대는 근대 전체가 아니라 사회계약설과 시민혁명을 현대는 보통선거권 확립운동만 떼어내고 현대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현대를 다, 현대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가, 자, 20세기에 넘어들고, 그러면서,